네, 지금 이 시각 광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기념사를 남겼는데요. 먼저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이 행사에 참석한 것도 4년 만이고 네.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것이 9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죠? 아까 조금 전 모습인데요. 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거쳤던 분들이 손을 위아래로 이제 흔들면서 투쟁적으로 불렀는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이제 정부 요인들이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이 조금 이색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명박 정부 첫 해까지는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엔 재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미묘한 차이긴 한데 따라 부르는 건 좋으나 다 함께 부르는 게 아니라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저 광주 행사 내려갔을 때 상당히 시민 저항도 받고 그랬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박승춘 이제 이 보훈처장이 해임됐죠. 그리고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무엇보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재창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그랬었는데 재창이 됐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이 돼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봤고요. 오늘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유가족이 한 분이 얘기를 한 뒤에 이제 퇴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치도 않게 자리에서 걸어 나가서 저 유가족입니다. 당시에 아버지 39살 아버지를 잃었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저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유가족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안아줬습니다. 저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요.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고서 뭐 누가 저기에 그 어떤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저게 뭐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 편지를 듣고 이제 갑작스럽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가서 그 포옹을 하고 위로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대통령이 뭐 그 사전에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움직여가면서 저 기념식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아마 억누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저렇게 유가족을 포옹한 것이 아닌가. 뭐 좀 저희가 보기에 그 아주 괜찮은 그것으로 보입니다. 뭉클한 장면인데요. 저 편지를 들으면서 아마 이 현장에서 또는 이제 화면으로 직접 보신 분들은 편지 내용이 너무 뭉클했어요. 뭐냐면 광주 당시에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딸의 나이가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를 벌써 30년 전에 여의고 지금 이제 딸이 이제 30대가 넘어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편지 내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저 상황을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다 가슴 뭉클한 대목인데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이건 국민의 위로를 대신 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훈훈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18 기념식이 굉장히 좀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만 딱딱하게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또 박승춘 보훈처장이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혼선이 빚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기로 한 만큼 이런 과거의 어떤 그 논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 과거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승춘 보훈처장, 당시 보훈처장이 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놓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물위원 행정국을 못 부르게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은 간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네. 해임을 건의하는데 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예, 아닙니다. 예.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보훈처장. 예. 네, 이게 해임 건의를 안 되는 국무회의 장관이 아니라서 장관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국회의원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 문제가 됐어요. 원래는 1997년부터 기념식을 하기로 했고요. 네. 계속적으로 재창을 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원래 재창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첫 번째 그 이후로 2008년인가요? 네, 2008년. 2008년부터는 이제 2009년부터는 합창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 대통령도 취임 첫 해만 참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라든지 부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창 재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창보다 합창이 격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박지원 원내대표는 계속 전 대표는 지적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 박선충 그 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얘기됐어요. 정부 행사인데 왜 민간에서 뭐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예.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 대선이 끝난 후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맞습니다. 자리였기 때문에 또 이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귀빈석에 본인이 안 앉겠다고 하고 일반인석에 네, 갔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어떤 이제 의도인지는 뭐 우리가 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사실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맨 앞줄이고요. 앞줄이죠. 네. 세 번째 자리에 국회의원석이 마련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던졌잖아요. 사퇴했죠. 예, 사퇴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의원이고 의원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귀빈석에 내가 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일반석으로 옮긴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박지원 전 대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때 민주당 시절이었고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가 됐는데 이 대선 패배 후에 지도부 총사퇴를 했죠. 근데 박지원 또 이 전 대표의 SNS가 오늘 화제가 된 것이 호남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죠. 광주에서 이 기념식은 박지원 대표도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재판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회 재판 때문에 예. 5.18 기념식에 참석을 못하게 네. 됐다. 또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다시 행사가 복원됐다고 할까요? 아까 예전 행사는 딱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딱딱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네. 해마다 행사에서 드러났었는데 오늘은 좀 이 광주 영령들도 기뻐했을 것 같고 네. 유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좀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따뜻한 5월에 5.18 기념식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예정보다 기념식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일반석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했던 건 아마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네. 경쟁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세 번째 줄이라면 아마 문재인 만나게 대통령하고 되죠.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 군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카메라들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일반석으로 간 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또 유승민 어쨌든 대선 패배 선언을 했고 또 아름답게 처음에 행사장에서 만났으니까 악수하고 뭐 다음번을 또 기약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또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보면 저게 이제 보통의 그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그렇죠. 예. 사실 어저께까지 경쟁하다가도 오늘 바로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네. 뭐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서 뭐 어떨지언정 그렇게 하는데 안철수 전 후보는 바로 그런 정도로 지금 어떤 정치에서 이게 잔뼈가 굵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색했던 네.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제 이미 기념식에 앞서서 찾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창 이런 것도 축하한다,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할 수가 없겠죠. 네. SNS로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그저께는 바퀴벌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바퀴벌레라는 말 대신에 한 대학교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동안 대선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홍준표 전 후보 경남지사의 발언에 가장 오류가 많았다고 지적을 했더니 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긴 했나 봅니다. 대학조차 이렇게 나를 비판하니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사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언론도 대학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5.18 매역에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한 번도 안 갔느냐? 옛날에 광주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싫어하지만은 호남에서 저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때 내가 광주 시민이었는데 1년 3개월 동안 지금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런 당시 근데 이 민주묘지에 배치된 그 방명록에 그렇죠. 글을 잘못 남기는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광주 시민이라는 거는 광주지검에서 이제 네. 검사를 좀 했었거든요. 아, 막 네. 그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지금 나오는데 멸사봉경, 사를 멸하고 공을 따른다, 받든다인데 멸사를 죽을 사자를 써버렸어요. 네. 사사로울 사자를 적어야 되는데 다시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적으니까 좀 난리, 사실은 다른 뜻도 되고 그럼요. 되게 오해가 될 가능성이 그럼요. 크거든요. 저 자리에서 죽을 자자를 썼다라는 게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새로 와가지고 사사로울 사자로 바꿨다라는 또 그런 또 해프닝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 줄지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처장이 해임됐죠. 네. 그리고 어제 피우진 보훈처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네. 예. 무엇보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도 재창하도록 하겠다.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재창이 됐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이 돼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을 봤고요. 예. 오늘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유가족이 한 분이 얘기를 한 뒤에 이제 퇴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치도 않게 자리에서 걸어 나가서 저 유가족입니다. 당시에 아버지 39살 아버지를 잃었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저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유가족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이 시각 광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기념사를 남겼는데요. 먼저 함께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이 행사에 참석한 것도 4년 만이고 네.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렇게 안아줬습니다. 저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요.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고서 뭐 누가 저기에 그 어떤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저게 뭐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 편지를 듣고 이제 갑작스럽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가서 그 포옹을 하고 위로를 해준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대통령이 뭐 그 사전에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움직여가면서 저 기념식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대통령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아마 억누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저렇게 유가족을 포옹한 것이 아닌가. 뭐 좀 저희가 보기에 그 아주 괜찮은 그것으로 보입니다. 네, 뭉클한 장면인데요. 예. 저 편지를 들으면서 아마 이 현장에서 또는 이제 화면으로 직접 보신 분들은 편지 내용이 너무 뭉클했어요. 뭐냐면 광주 당시에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딸의 나이가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를 벌써 30년 전에 여의고 예. 지금 이제 딸이 이제 30대가 넘어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편지 내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저 상황을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다 가슴 뭉클한 대목인데 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정말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이건 국민의 위로를 대신 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훈훈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5.18 기념식이 굉장히 좀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만 딱딱하게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또 박순춘 보훈처장이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혼선이 빚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을 찾기로 한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것이 9년 만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죠? 아까 조금 전 모습인데요. 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거쳤던 분들이 손을 위아래로 이제 흔들면서 투쟁적으로 불렀는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이제 정부 요인들이 손을 잡고 예. 손에 손을 잡고 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이 조금 이색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물류한 행진곡을 이명박 정부 첫 해까지는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엔 재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묘한 차이긴 한데 따라 부르는 건 좋으나 다 함께 부르는 게 아니라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네. 저 광주 행사 내려갔을 때 상당히 시민 저항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박승춘 이제 이 보훈